엘리사, 들었어? 지금 이탈리아 남부 해안이 난리래. 국가에서 악마의 쓰레기라고 불린다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한국 사람들은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거야. 어떻게 이걸 돈을 내고 먹을 수가 있지? 나는 전혀 상상이 안 가. 지금 여기 이탈리아 해안에서 이것 때문에 경제까지 마비되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엘리사 브라운, 시드니에서 제약회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남편 다니엘은 한국계 호주인이고요. 둘 다 바쁘게 사느라 결혼하고도 한국에는 딱 한 번 신혼여행으로 잠깐 가본 게 전부였어요. 한국 문화라고 해봐야 가끔 한국 식당에서 비빔밥 먹고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몇 편 본 정도였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특별히 가깝게 느낀 적은 없었어요. 언젠간 제대로 가보자 했지만 늘 바쁘단 핑계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은 아이를 가진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남편도 저도 들뜬 마음으로 아기용품을 사러 다니고 하루하루를 꿈꾸며 보냈어요. 임신 중반쯤 가벼운 당뇨 증상이 나타났지만 출산 후엔 자연스럽게 나아질 거예요. 의사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출산 후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기쁨도 잠시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이상하게 노랗게 보였어요. 처음엔 조명 탓인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 흰자위까지 노래졌어요. 기운도 없고 구역질은 계속됐고요. 다니엘이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대형 병원이었는데 대기실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몇 시간이나 기다려서 겨우 의사를 만났죠. 의사는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굳은 얼굴로 말했어요. 황달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임신성 당뇨도 그대로 진행 중이네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출산하면 괜찮아진다더니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요? 며칠 동안 추가 검사를 받았어요. 간 초음파, 혈액 정밀 검사, 담도 CT까지. 하지만 원인은 불분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명확한 대답은 없고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죠. 밤이면 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소엔 반짝이던 시드니의 야경이 그날따라 너무 멀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일이 터졌어요. 회사가 긴급 구조조정을 발표했거든요. 메일 한 통. 산후 휴직 중인 직원들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몸도 무너졌는데 일자리마저 잃게 생긴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엘리사, 우리 한국에 가볼까? 산후조리원이랑 대학병원이 연계된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다던데. 저는 처음에 단칼에 거절했어요. 호주 의료 시스템도 이 모양인데 한국은 더 낫겠어? 솔직히 편견이 있었어요. 한국은 첨단 IT는 대단해도 의료는 아직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조리원 사진을 보여주며 설득했어요. 호텔 같아. 내 몸도 아기도 더 좋은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어.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자.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아기의 짐을 챙기면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시드니의 따뜻한 햇살과 익숙한 집을 떠난다는 게 생각보다 두려웠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 다니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 이번엔 분명히 괜찮을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제발 나를 살려줘. 14시간 비행 끝에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서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기도 낯선 환경 때문인지 자꾸 칭얼대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비행기 문이 열리고 밝은 공항 조명이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약간 얼떨떨했어요. 엘리사, 여기야. 다니엘이 저를 이끌며 자동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여권을 스캔하자마자 몇 초 만에 통과됐습니다. 호주에서는 긴 줄에 서서 지루하게 기다렸던 기억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너무 빨랐어요. 순간 한국이 이렇게 시스템이 좋은 나라였어? 하는 놀라움이 스쳤어요.
수화물을 찾고 공항 도착장으로 나가니 다니엘의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반갑게 웃으며 저희를 맞이해 주셨죠. 먼 길 오느라 고생했지?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으며 눈빛으로 얼굴을 살폈어요. 얼굴이 많이 노랗네. 얼른 집에 가자. 시드니에서는 시어머니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딘가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속에서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이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었어요.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 저는 창밖을 넋놓고 바라봤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솔직히 말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시드니에서 느끼던 여유롭고 낡은 분위기와는 또 다른 바쁘고 세련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네. 저도 모르게 감탄하자 다니엘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요즘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야.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낀 건 놀라움이었어요. 지하 주차장부터 아파트 공동 현관까지 모두 보안 시스템이 철저했거든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도 신기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무슨 호텔 같아. 제가 중얼거리자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요즘 아파트는 다 이래. 집 안에 들어서자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셨다며 꽃게탕을 내오셨어요. 몸에 좋은 거야. 한번 먹어봐. 솔직히 그 순간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꽃게탕에서 나는 바다 비린내가 아직 황달로 예민해진 제 속을 뒤흔들었거든요. 조심스럽게 국물 한 숟갈을 떠먹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진한 국물 맛과 함께 은은한 단맛이 퍼졌습니다. 의외로 맛있어요. 어머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몸이 약할 땐 이렇게 먹어야 해. 그날 저는 제 인생 첫 꽃게탕을 제대로 경험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미역국과 함께 가볍게 아침을 먹은 뒤 우리는 서울 시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향했어요.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시나 경기도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일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대. 저는 놀랐어요. 호주에서는 외국인 신분이면 별다른 혜택을 받기 힘든데 한국에서는 외국인 산모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니. 조리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마치 호텔 로비 같은 인테리어, 친절한 안내 직원들, 조용한 음악까지. 정말 병원이 맞아?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님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차분한 영어로 조리원 시스템을 설명해 주셨죠. 황달과 당뇨 상태가 있으니 병원과 협진해서 집중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호주에서도 명문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여기서 뭐 얼마나 다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제 방에 들어가 보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서는 진짜 쉴 수 있을 것 같아. 오랜만에 몸과 마음이 동시에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날 저녁 조리원 식단이 나왔어요. 미역국, 잡곡밥, 다양한 나물 반찬들. 솔직히 처음엔 그 낯선 식단을 보고 살짝 당황했어요. 하지만 한 입 먹어보니 생각보다 담백하고 부드러웠어요. 특히 해조류 특유의 부드러운 맛이 속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육류와 치즈에만 의존하던 호주 식단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몸이 진짜 회복될 수도 있겠는데? 처음으로 그런 희망이 들었어요. 조리원에서는 매일 일정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침 운동, 신생아 마사지 교육, 그리고 정기 검진.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었고 무엇보다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저 환자 번호가 아니라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고 상태를 진심으로 살폈습니다. 며칠 뒤 대학병원으로 첫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조리원과 연계된 덕분에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게 제 상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아직 황달 수치가 높긴 하지만 식이요법과 운동, 한방 치료 병행하면 개선 가능성 높습니다. 그 따뜻한 말에 저는 왠지 모르게 울컥했어요. 호주에서는 냉정한 검사 결과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의사가 제게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해줬거든요. 병원을 나와 조리원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거리는 활기차고 정돈돼 있었어요. 신호등도 질서정연하고 버스도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이 나라 정말 신기하네. 처음으로 한국이 단순히 남편의 고향이 아니라 저를 살릴 수 있는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작은 희망이 제 안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조리원 생활이 시작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산후 운동하고 아기 돌보는 법을 배우는 생활이 낯설면서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건 식사였어요. 미역국에 잡곡밥, 각종 나물과 해조류 요리들. 처음에는 이걸로 어떻게 힘을 내지 싶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속이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호주에서는 육류 중심 식단에 의존했기 때문에 출산 후 몸이 더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식이요법이 몸을 회복시키고 있었어요. 하루는 조리원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한방 찜질 케어를 받았어요. 따끈한 한약재 증기로 몸을 데워주는데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상쾌했어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저는 솔직히 감탄했어요. 호주에선 출산 후 이런 전통 요법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삼 다르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2주 차에 접어들면서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황달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당뇨 수치도 안정되고 있어요. 이대로 관리하면 집으로 돌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호주에서는 매번 모르겠다,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뿐이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제 상태가 좋아졌다는 걸 증명해 주었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 오길 정말 잘했구나. 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시드니에 남겨둔 제 일자리 때문이었어요. 조리원에서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회사에서 온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그리고 그중 하나 보기 싫은 이름이 있었어요. 조지 스펜서 부장. 저를 구조조정 후보 명단에 올린 장본인이었어요. 메일 내용은 간단했어요. 엘리사, 복귀 여부와 회복 상태를 조속히 보고 바랍니다. 복귀 불가 시 해고 절차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차가운 문장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아기를 낳고 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회사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고민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왜 내가 일했던 회사는 이렇게 잔인한 걸까? 다니엘은 제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한국에 좀 더 오래 있을까? 몸이 다 회복될 때까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언젠가는 돌아가야 해. 하지만 그냥 돌아가는 건 싫어. 그렇게 결심하게 됐어요. 며칠 후 조리원에서는 워크숍 프로그램이 열렸어요. 전통 한식과 건강관리라는 주제였죠. 저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참석했어요. 하지만 강사님이 꽃게 요리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어요. 꽃게에는 키토산이 풍부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간 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이고요. 순간 뉴스에서 봤던 이탈리아 블루크랩 사태가 떠올랐어요. 그때 한국에선 블루크랩을 보약으로 쓴다고 했었지. 머릿속에 전구가 켜지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이걸 활용할 수 있다면?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진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어떤 건데? 이탈리아에 퍼지고 있는 블루크랩 있잖아. 그걸 한국처럼 식품이나 영양제로 활용하면 어때? 다니엘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오, 그거 진짜 괜찮은데? 이탈리아에선 다 버리고만 있잖아. 저는 곧장 노트북을 켰어요. 관련 논문, 기사, 한국식품 연구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조리원 식당에서 다니엘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기억나요. 여보, 한국처럼 이걸 제대로 브랜딩해서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주나 유럽 쪽에서도 자연유래 건강식품 트렌드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달만하면 엄청난 시장이 될지도 몰라. 그렇게 제 안에서는 점점 새로운 꿈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한국에서 얻은 이 경험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조리원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매일 노트북을 붙잡고 자료를 정리했어요. 병도 일자리도 인생도 무너진 줄 알았던 제가 다시 무언가를 꿈꾸고 있었어요.
조리원 생활 마지막 주가 다가오면서 저도 조금씩 바깥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몸은 눈에 띄게 가벼워졌고 얼굴빛도 많이 돌아왔어요. 아, 정말 살아나고 있구나.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세상과 맞서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이 두려웠어요. 특히 회사 생각만 하면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그날 아침 조리원에서 다니엘이 들뜬 얼굴로 방에 들어왔어요. 엘리사,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가 들고 온 건 제가 며칠 전부터 정리해 두었던 블루크랩 영양제 아이디어 자료였어요. 진지하게 추진해보는 거 어때? 지금 이탈리아 뉴스 봤는데 블루크랩 사태가 진짜 심각해졌대. 다니엘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탈리아 남부 해안에 퍼진 블루크랩대가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그날 밤 저는 진지하게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블루크랩의 키토산 성분 간 기능 회복, 혈당 조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한국 전통 의학 문헌에서 꽃게가 황달과 당뇨 치료에 사용된 기록. 이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문서로 정리했어요. 며칠 뒤 저는 조심스럽게 제 전 직장 상사였던 로렌스 매튜스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나마 회사 내에서 유일하게 저를 믿어주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메일 제목은 짧게 썼어요. 긴급 제안 블루크랩 건강식품 프로젝트. 본문에는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들을 담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답이 올까?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 놀랍게도 로렌스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엘리사, 아이디어. 정말 흥미롭다. 추가 자료 정리되면 곧바로 본사 보고용으로 준비해봐. 저는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어요. 드디어 뭔가 시작할 수 있어. 저는 더 바빠졌어요. 한국에서 건강 회복하면서 얻은 이 경험을 그냥 제 개인적인 추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이 내 몸을 살렸다면 이제 나는 한국에서 배운 걸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게 저 스스로에게 내린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퇴소하던 날, 저는 마지막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며 웃으셨어요. 당뇨 수치 정상, 황달 수치 완치 수준입니다. 축하해요. 순간 울컥했어요. 겨우겨우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건 결국 좋은 시스템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죠. 조리원을 떠나던 그날 서울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어요. 저는 시어머니 댁에 머물게 되었어요. 방 하나를 제 아기와 함께 쓰게 됐는데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스스로 다짐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제안서를 첨부해 메일을 보냈어요. 제발 좋은 반응이 오길. 그날 오후 예상보다 빠르게 회신이 왔어요. 로렌스가 긴급 화상회의를 열자고 했어요. 낯익은 얼굴들이 화면에 떴어요. 본사 대표 몇몇 임원들 그리고 조지 스펜서 부장, 저를 구조조정 명단에 올렸던 그 사람이었어요. 엘리사, 프레젠테이션 준비됐나요? 대표가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현재 이탈리아 남부 해안은 블루크랩 확산으로 인해 생태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슷한 종의 꽃게를 수백 년 동안 식용 및 약용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한국 조리원의 식단 사진과 꽃게를 활용한 전통 요리들, 그리고 현대 연구 결과를 보여줬어요. 꽃게는 키토산 함량이 높아 간 기능, 회복,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제로 산후 회복기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대표도 진지하게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조지 부장이 끼어들었어요. 게로 만든 건강식품? 소비자들이 과연 받아들일까요? 게다가 블루크랩은 외래종이에요. 부정적 인식이 강할 텐데요.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포기하지 말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 소비자들은 자연유래, 친환경 제품에 점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블루크랩을 친환경 식품으로 재탄생시킨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시장 조사에서도
지속 가능한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군요. 버려지는 재난을 자산으로 바꾼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찾던 스토리입니다. 임원들 중 몇 명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조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로렌스가 따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엘리사, 정말 잘했어요. 대표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빠르게 시제품 기획 단계로 넘어갑시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나도 뭔가를 이뤄냈어. 그날 밤 다니엘과 아기를 안고 조용히 축하했어요. 낯설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게 기회의 땅처럼 느껴졌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단단한 믿음이 생겼어요. 몇 주가 지나고 처음 시제품이 나왔을 때 저는 진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작은 파란색 캡슐 하나. 그 안에는 한국에서 제가 회복한 경험과 이탈리아 어민들의 절박함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시제품을 들고 처음으로 병원 연구팀에 찾아갔을 때 담당 교수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식품이면서 양리 기능을 동시에 노리는군요. 아이디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임상 테스트가 관건입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말만 번지르르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결국 데이터를 보여줘야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간단한 임상 테스트. 한국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진행했어요. 황달 회복기 환자, 초기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실험을 했죠. 처음엔 저도 긴장했어요. 혹시 별 효과 없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어요. 실험군 참가자들의 간 기능 수치와 혈당 수치가 확연히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테스트 결과를 설명해 줄 때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효과 있습니다. 특히 식이요법과 병행했을 때 상승 효과가 상당해요. 이 결과를 들고 본사에 보고했을 때 임원진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이건 그냥 영양제가 아니군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겠어요. 대표는 직접 저를 불러 통화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사, 서울지사에 네이처블루 프로젝트 팀을 정식으로 설치합시다. 당신이 팀장이에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 정말인가요? 대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신이 이걸 이끌었잖아요. 우리는 성과를 인정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떠올랐어요. 병실에서 조리원에서 혼자 눈물 흘리며 버텼던 시간들. 한국 땅을 믿고 제 자신을 믿고 다시 일어서려고 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게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서울 시내에 작은 사무실을 얻게 됐어요. 네이처블루 프로젝트 공식 론칭을 위한 사무실이었어요. 그리고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이탈리아에서도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남부 해안 지역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꽃게를 그냥 버리는 대신 요리해서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사 먹는데요. 며칠 후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엘리사, 믿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버리던 꽃게가 이제는 돈이 돼. 아버지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오랜만에 듣는 밝은 목소리에 저도 괜히 울컥했어요. 정말 잘 됐어요. 아버지, 다 너 덕분이야.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조용히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속에 따뜻한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영양제는 출시 직후부터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어느새 우리 공장은 24시간 가동으로도 물량을 못 맞출 정도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탈리아 본사에서도 공식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재앙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블루크랩을 친환경 건강식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 발표를 보면서 저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단순한 프로젝트 성공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걸고 다시 시작한 도전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꾼 거였으니까요. 어느 저녁 다니엘과 아기를 데리고 한강변을 산책했어요. 바람이 선선했고 서울의 야경은 언제 봐도 아름다웠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다니엘이 물었어요. 저는 아기를 꼭 안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은 여기야. 서울에서 우리 세 식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몸을 고쳐줬고 마음을 다잡게 해줬고 다시 꿈꾸게 해줬어요.
한국에서 얻은 두 번째 인생. 저는 이 빛나는 기회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